안녕하세요. 본제품강 54강 진행하겠습니다. 중국 북송 시대에 이르러서 임재정 양기파 계열의 그 원어국권 대선사로부터 대종고라는 걸출한 인물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대종고가 선불교의 새로운 수행법을 창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선이 이제 화두 가나선으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불교에서 없었던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중국의 어떤 그 문명 구조의 바탕을 두고 창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 한국의 선불교가 다 임재종 계열이기 때문에 대종고가 청하는 하두 가나선을 적극적으로 것을 그 한국 선불교에서 수용해서 그 최고의 수행법으로 주장을 최고의 그 불교 수행법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도. 그래서 그 한국 선불교에서 아주 뛰어난 그 선지식들이 틈만 나면은 화두 가나 선법을 수행을 하라고 자꾸 권장을 하면서 최고의 수행법이다, 가장 빠르다, 성불 견성성불하는데 가장 빠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어떤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두 가나선이 정확하게 어떠한 원리로 과연 그렇게 빨리 견성성불하는 것이냐,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돼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대중에게. 그래서 저는 어,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동서양의 모든 종교들을 더 파악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를 항상 느끼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이제는 한번 설명을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화두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간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 이야기를 본다는 것은 이야기를 관하는 것이고, 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볼간자니까 이야기를 본다. 간화, 한자로 간화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거죠. 볼간자. 간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본다고 하는 것을 관으로 고치면은 관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관한다 하는 것과 같은 얘기다라고는. 관하, 이야기를 본다. 관한데 이때 불화자가 아니고 이야기 화자, 이야기를 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상당히 관법, 우리가 얘기하는 윗바사나 관법과 어떤 연관성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관하는 그 이야기가 뭐 아무 이야기나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역대 조사들의 관련된
뭐 견성성불에 대한 내용도 좋고 어떤 행위 상황에 대한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조사들이 출연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하나의 출연하는 등장 인물로서 등장을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이야기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본다고 하는 거죠.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간화함으로써 견성성불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제는 선불교가 계속 임재중 양기파 그 대종고 이후로 이 관화선을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정립이 되고 쌓여져 나갔는데 그게 한 1700개 정도 되는. 근데 이것이 공식적인 1700개의 이야기들,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걸 공안이라고 하는 거죠. 공안 1700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700개의 공식된 공식적인 공안 1700개 중에 자신에게 맞는 이야기를 선택을 해서 그 이야기를 보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야기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들이 이제 이야기들의 내용을 계속 관하면서 살핀다고 하는 거죠. 계속 살펴. 이렇게 계속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을 해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참고하는 거죠. 이야기가 가진 숨겨진 의미 파악해보려는 참고 행위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본다는 게 꼭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생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고 이렇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는 그런 본다는 그런 개념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저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계속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걸 이제 참고를 이렇게 해나가는 행위를 참고라고 하는 거죠. 참고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종고가 주로 썼던 이야기가 1700개 다 쓰는 게 아니고 많이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주로 주었던 화두 간화가 조주 구자불성이라고 하는 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주라는 대선사가 있는데 어떤 스님이 와서 구자 그러니까 개구자란 말이에요. 개가 구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구자불성 개에게는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개에게는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기다 불성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불성이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굳이 나중에 이제는 가면은 개에게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것이 이제는 점차 이제 굳어져 가는 건데 요런 화두로 그래서 사실은 구자불성은 구자무불성 그러니까 개에게 불성이 없다. 이런 화두가 되는. 그러니까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거는 원래 석가모니가 열반경에 일체 중생 수리불성이라고 일체 중생은 중생 시류불성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모두 다. 그러면은 개도 중생이란 말이야. 개도. 개 같은 것도 중생이란 말이에요. 인간만 중생이 아니라 개도 중생에 속하는 거예요. 범주에. 근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석가모니의 주장을 확 정면으로 뒤집는 답을 해준 거 아니에요.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아니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이 불교를 창시한 분의 그런 주장을 가르침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니까 도대체 근데 조주라는 이 양반이 범상치 않은 또 조사였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왜 구자부불성이라고 했을까? 분명히 석가모니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왜 조주는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냐? 뭐 이거를 이제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 조주가 그렇게 하는 한 그 이야기들의 숨겨진 의미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한 거를 계속 참고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자부불성 가지고 득도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자부불성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는 뛰어난 선사들 중에는 이 구자부불성 가지고 득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참고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참고하는 거를 통해서 어떻게 견성성불한다고 하는 이런 거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견성성불한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를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구자무불성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참고를 하잖아요. 참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본래의 숨겨진 의미를 탐구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자신이 내린 답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거 아니에요.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계속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확실한 답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질 않는 거야.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계속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참고를 해서 낸 답이 맞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내린 답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다는 거지. 그런데 의심을 한다는 의심.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의심. 그러니까 내가 내린 이 구자무불성의 의미가 틀린지 맞는지 의심을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확실한 답이 안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계속 참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의심이라는 행위가 이것을 계속 참고하는 것 자체가 의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끌어간다고 하는 거죠. 의심. 그럼 의심이란 뭐예요? 의심이라는 건 뭐겠어요? 왜 의심이 일어나는? 의심은 자기가 참고를 해서 나름대로 그 의미가 이것이다라고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일어나질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의 반대적 상황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자기가 내린 답을 믿을 수가 없어 스스로가.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그 의심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반대라기보다는 의심을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답이 완전한 그 의문이 해소가 안 되면은 믿음에 도달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상태에 도달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의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신.
그러니까 의심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백성 성마법에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섹스를 하는 것은 애집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 합의를 하는 것이다. 그것도 사실은 애집이란 말이야. 서로 애집, 집착.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집착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남녀간의 애집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하려고 그렇게 하는 행위이듯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의심을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믿음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는 믿음, 최종적인 믿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푸는 것은 사실은 그 믿음을 얻고자 하는 건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해소된 상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를 획득해서 의심이 믿음 상태, 믿음에 도달한 상태, 믿음에 도달. 그러니까 의심이 해소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의심을 일으킬 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상황에 대한 모든 지혜를 얻게 되면은 의심이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의심이 해소가 되면은 더 이상 자기가 내린 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성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지혜에 대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대백색 성마법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목표라면은 이쪽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지혜가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혜. 자, 완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의심을 계속하는 겁니다. 의심을 계속해. 자,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서나 의심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서나 의심한다. 그래서 그것을 의정이라고 제가 그래서 의정, 그러니까 의정이 깊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이 단순히 생각으로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것이 완전히 정으로 어떤 감정으로 응결된다고 하는 거다. 의정의 행위다. 그러니까 어떤 의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의정이 사무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정이 사무쳐. 그 정이 사무쳐.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간에 섹스할 때도 서로 사랑함이 애착하고 집착함이 그 정이잖아요. 남녀간의 정이잖아요. 남녀간의 정이 사무쳐 가지고 합의를 이루듯이 의심도 뭐예요? 의심하는 정이 사무쳐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의정이 사무쳐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쳐가. 그래서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뭐 하는 것처럼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하는 언제나 서나 이 화두 생각만 나는 거야. 언제나 서나. 그래서 그걸 어묵동정 행주 자화 간에 의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묵동정이라는 건 뭐 꼭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이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행주자와 누워있거나 걸어가거나. 그러니까 이건 꼭 뭐 앉아서 아사나 뭐 그 가부좌 자세를 취한다든가 뭐 호흡을 한다든가 이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의심 자체에 몰두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주나서나 사무치는 의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무치는 의정 속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그 삼매의 원리로 따지자면 뭐야? 삼매는 제가 얘기를 할 때 크게 보면은 무종삼매와 유종삼매라는 게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무종삼매는 여기는 무종삼매 여기서 무종삼매 그러니까 종자가 없는 삼매라는 무종삼매
없다기보다는 땅속에 묻혀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가 이제는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가 무종산매단 말이야. 그럼 요 상태가 무종산매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유종산매다 그러네. 그럼 여기를 상승하는 거는 유종산매다. 근데 유종산매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유상산매와 무상산매. 자, 그럼 우리가 유상산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요 밑에서부터 심장 차크라까지가 유상산매에 해당됩니다. 유상산매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요 상승하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상승해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따져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요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심장 차크라까지 딱 온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은 요게 유상산매 단계야. 그러니까 심장 차크라까지 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심장 차크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빛의 심장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워몰이란 말이야, 심장이. 그런데 우리가 유상산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상자란 말이야. 생각. 그러니까 어떤 상을 가지고 하는 산매 수행이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수행이다. 그러니까 또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유상산매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유상산매는 주체와 객체가 나눠져 가지고 산매는 주객 분리가 된 상태에서 주객이 분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수행자가 주고 객은 뭐예요? 그 수행하는 그 대상체가 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걸어놓는 거지, 객을. 가령 뭐 촛불을 걸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 아자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요런 또는 우리가 불교 만자를 걸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밝게 빛나는 명점을 걸어놓을 수도 있고 부처의 모습을 걸어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걸어놓는 거야. 그게 객체야. 그러면 그 걸어놓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주객이 분리된 상태에서 특정 그 걸어놓은 상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유상산매에서 주객 분리된 상태에서 특정 걸어놓은 상에 집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요가 체계에서 여섯 번째 나라나 집중, 응집, 컨센트레이션 2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그 한 점에 집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거에. 그러면 요게 이제 요 집중과 응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객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 대상체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일 집중이라는 또는 윤걸 집중이다 뭐 그런 겁니다. 윤걸 집중. 서경에 보면은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안제나 선하 윤걸 집중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에 집중해서 떠나지 마라 그런 그 가르침을 주는데요. 그와 같은 윤걸 집중, 정일 집중 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딱 하나에 집중을 하는데 요게 이제 유상산매인데 지금 가나선은 뭐겠어요? 가나선은 유상산매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가나선도 유상산매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선에서의 그 이야기도 일종의 대상체로서 마음에 걸어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걸어놨잖아. 걸어놓고 그것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걸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모양을 걸어놓을 수도 있고 요 모양 섹슈얼 메커니즘 하는 사람들은 요 모양을 그 부처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섹스하고 있는 거를 걸어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요거를 걸어놓을 수도 있고, 요 심장에다 걸어놓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전등을 걸어놓을 수도 있고, 불계 명점 같은 거, 또는 요걸 걸어놓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 손을 걸어놓을 수도 있어요. 이 손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놓을 수도 있고, 또 눈을 걸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만만자를 걸어놓을 수도 있고 이 모습을 걸어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이야기를 걸어놓은 거잖아요. 이야기를 걸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에 집중, 아무튼 이렇게 뭔가 집중하면은 그 집중하는 과정에서의 그것이 단순히 생각으로 이미지를 생각하는 상상하는 상상을 넘어서서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상상이 현실이 된다. 상상이 현실이 돼. 이미지네이션한 거. 그 상상이 현실을 만들려면은 여기에는 상상하는 거는 말 그대로 머리로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는 거지만은 현실이 되려면 이 사이에는 반드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개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상상이 감정화가 되고 감정화가 되면은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 이 사이에는 감정, 이 정화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상상이 사무치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 그것이 상상은 단순히 씨앗인데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것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꼭 이야기만, 의정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남녀가 섹슈얼 메커니즘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를 계속하면 이 남녀 간의 그 애집과 집착을 상상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서로 섹스하는 걸 상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남녀 간의 정을 사무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섹스적인 어떤 감정을 사무치게 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불을 이렇게 놓는 것은 자기가 다시멀 자등명하는 등불을 자기 몸에서 거기서 빛이 나는 존재로서의 그 자신을 상상하는 거 아니야. 상상하는 그것을 집중해 가지고 감정화 시켜 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 불타는 존재, 우주의 그 근원에 불이 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빛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감정화가 어떤 우리가 유상산매에서는 이렇게 감정화 시켜 나가는 거를 유상산매에서는 그것을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감정화 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이 주객이 분리된 상태에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은 자기가 그 대상체와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 뭐예요?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는 그 의심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이야기에 있어서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그 의심,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자면 완전한 지혜를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는 의심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정이 되는데 그 의정이 응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되는 거냐면은 이 의라고 하는 한자가 우리가 이것은 의심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게 의자란 말이에요. 의심할 의자래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가야 되냐면 응결한다는 걸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응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심하는 의자 옆에 물수변이 붙은 게 응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화가 된다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건 단순히 생각으로 의심하는 것이고, 응결되는 거는 우리가 감정화돼 가지고 뭉쳐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응고된다, 고화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화된다, 뭉쳐든다. 그러니까 감정이 계속 뭉쳐서 한 점으로 뭉쳐들이는 게 응결시키는 거야, 응고시키는 거야. 이렇게 응고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을 넘어서 응고가 된다라고 하는 거다. 그 생각이 응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유상산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응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하나로 뭉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응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객이 엉겨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객이 서로 엉겨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응고가 되는 것은 주체가 객체를 계속 관하는 것 자체는 거기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파악하려는 어떤 행위인데, 그런 가운데서 주체와 객체가 서로 주체가 객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객체 속으로 자기를 스며들게 만들어 가지고 객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거를 한다네. 그럼 그것이 계속 이제 서로 뭉쳐져 나가는 거야. 서로 주객이 서로 엉겨 들어가, 이렇게 엉겨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엉겨 들어가면은 뭐예요? 엉겨 들어가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엉겨들다가,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이 혼돈 상태지, 카오스 상태지. 심리적 카오스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 주체와 객체가 하나 엉겨 들어가 가지고 특정한 상태에서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된다. 완전히 엉겨드는 정도가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는, 그냥 그러니까 틈새가 없이 하나가 돼버리면은, 주체가 하나가 되면 주객이 사라지는 상태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주체와 주객이 사라지는 상태, 그러니까 객체가 있었으니까 주체로 계속 그 의심을 하고 계속 이렇게 관하고 계속 그런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그거를 관법으로 이해를 해볼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고양이를 본단 말이야. 그럼 고양이를 내가 관찰을 하고 있는데, 고양이를 관찰하는데 내가 고양이를 이해하고자 해. 근데 여러분들이 반려묘에 고양이가 있다면 고양이를 이해하고 싶은데 고양이가 이해가 안 돼. 왜? 고양이는 고양이고 나는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자신이 인간인 상태에서 고양이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고양이를 이해하는 거지, 고양이 입장에서 고양이를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그럼 어떻게 고양이를 이해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고양이가 되면은 고양이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이물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물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물관물이라는 것은 물로서 물을 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상태에서 고양이를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고양이를 완전히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고양이고 대상도 고양이면은 고양이 그 자체로 하나잖아. 하나의 종이잖아, 그냥. 그때서야 완벽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고양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양이가 될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주를 이해하고 이 세계를 이해하고 지혜를 획득하는 방법이냐? 그것은 법성으로 관하면 된다는 거예요. 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내가 법성으로서, 그러니까 우주의 그 법신불의 상태가 되면은 이 우주 자체가 법신불이 낮은 거기 때문에, 내가 법신불이 되면은 내가 우주 전체를 그대로 다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법신불이 돼서 이 우주 만물을 이법 관물이죠. 이 우주 만물을 관하면은 이 세계 자체가 원래 법신불이 그 자기 현현이기 때문에 내가 법신불이 된 상태에서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거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먼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물간물되고 이법간물이 되려면은 이 이법간물이 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되냐면은 주체와 객체가 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틈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 있고 내가 고양이가 있어서 내가 인간이 고양이를 관찰하는 개념으로는 안 되고 내가 법신불체로서 고양이를 관찰하면 고양이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법신불이 되려면은 뭐예요? 인간으로서 나는 죽어야 되고 공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법신불로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우주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획득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주를 관하기 때문에 내가 우주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은 나와 객체 사이, 그러면은 우주를 내가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이 만물 자체가 법신불의 현현이니까 법신불과 우주 만물 사이에는 틈이 있어요, 없어? 틈이 없단 말이에요. 틈이 없어. 그렇죠. 근데 원래 법신불의 자기 현현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법신불로부터 다 나온 거니까 법신불이 되면은 다 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법신불이 된 법신불 상태는 틈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일체된 상태란 말이야. 우주 만물 그 자체가 법신불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주객이 내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엉겨 들어가서 주객이 사라진 상태가 법진의 상태와 같은 거라는 거지. 내가 법진불이 된 상태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주객이 사라지면은 주객이 사라지면 뭐야? 죽음이 일어나면서 나가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화가 되는 거지. 내가 공이 되면서 성품, 법성의 성품이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이 되는 거예요. 공성. 그러면 내가 공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주객이 동시에 사라지면은 뭐 공이 되는 거지. 그렇죠. 더 이상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그러니까 뭐 주객인 상태에서 판단 내리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공화가 일어나고 그 공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법성의 성품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법성의 성품이 작용할 때 그 법성의 성품으로 내가 그 대상체를 관하게 되면은 대상체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이법관물이라고 하는 상태에 도달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객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중생으로서는 죽고, 내가 법신불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상산매에서 유상산매로 우리가 집중으로 이렇게 계속 하면은 결국 그 다음이 무상산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무상산매로 들어갈 때는 이법간물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상산매에서 무상산매 요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가. 여기서 나의 죽음과 법신불로서의 재탄생이 있었다고 하는 걸 무상산매는 뭐예요? 유상산매는 내가 중생으로서 주체가 있고 대상체가 있는 틈이 있는 그런 상태로서 관하는 거지만은 무상산매는 뭐예요? 내가 법신체가 돼서 이 법계 자체를 관하는 상태니까 그것이 무상산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중생이 법신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견성성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산매에서 무상산매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견성성불이 됐다는 것을 전제가 된다는 거죠, 이때가. 그래서 이때가 견성성불이고 이게 바로 유여열반이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첫째 죽음이란 말이에요. 첫째 죽음.
그러면서 내가 법신체가 된 뒤에 법신이 또 새로운 몸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보신체의 몸을 만드는, 그것은 이 우주의 색계와 무색계를 에서 그 존재할 수 있는 몸을 구성을 해서 그게 이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무종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 여기까지는 유상삼매고 여기서부터는 무상삼매고 요 전체 요 두 개는 유종삼매고 여기 끝은 무종삼매고,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의정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논리에 입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왜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을 수행하느냐? 아, 그러면 대종고가 아니 전등불을 보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처의 상을 여러분들이 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은 왜 이야기를 가지고 왜 이야기를 관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가나선도 유상산매 가나선이 유상산매 일종이라면 굳이 그 이야기로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아니, 사람들이 잘 모르는 뭐 조사들에 대한 얘기를 잘 모르는데 그 조사들에 대한 얘기를 그 해봐야 뭘 얻을 수 있는 거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가나선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가나선으로 하는 거와 가나선으로 유상산매를 진행을 하는 거와, 그러니까 유상산매가 뭐라고요? 컨센트레이션, 집중하는 건 집중. 그래서 요게 끝나면은, 그러니까 요 디아나에 들어갈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무상산매가 된다는 거죠. 디아나부터는. 그러니까 다라나에서 우리가 완전한 우리가 주객 그 의정이나 이런 그러니까 이 정으로 사무쳐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 법신체로 되고 보신불화되는 과정으로 여기가 확 뒤집어지는 거죠. 여기서 확 뒤집어져 가지고 나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양한 걸로 우리가 유상산매를 말 그대로 제가 그려놓은 이 그림도 있잖아요. 이 그림을 갖다가 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또는 백골관 수행이다 그러면 백골을 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게 마음에다 걸어놓고 하는 수행이란 말이야, 다. 근데 이렇게 걸어놓고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그게 유상산매인데, 굳이 그걸 왜 가나선을 가지고 하는 거냐, 이런 거죠. 이야기를 가지고 왜 쓰는 거냐. 이와 특장점이 뭐가 있냐, 그런 거죠. 왜 대종고가 가나선을 주장을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는 유종산매와 무종산매, 그러니까 유상산매와 무상산매, 유종산매와 무종산매에 대해서 이제 구조는 알았으니까, 그럼 가나선도 일종의 유종산매에서의 유상산매 단계인데, 근데 그거 굳이 어떤 특정한 어떤 대상체를 우리가 구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요즘 많이 쓰는 수행이 뭐예요? 이 가나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게 진언을 많이 쓰잖아요. 주문 외우는 거. 뭐 옴마리밤매 옴 옴마리밤매 옴 하는 뭐 옴마리밤매 옴 옴마리밤매 옴, 이거는 뭐예요? 진언을 관하는 거예요. 진언을. 그렇죠. 그걸 걸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대백색 성마법에, 밀교에서 대백색 성마법, 이것도 이제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림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이제는 진언을 많이 하는 거죠. 진언이 제가 볼 때는 진언이 더 일반인들에게는 진언이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가나서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진언을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되지, 왜 굳이 그 가나선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냐. 이걸 이제 이 이유를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가나선을 한다고 그래? 왜 하라고 하는 것이냐? 자, 가나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가나선은 이야기는 조사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조사들과 관련된 이야기. 그러면 이 이야기는 조사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들이 대부분 조사의 깨달음과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조사들의 깨달음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깨달음을 뭐 성취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깨달음의 내용성을 전수하는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떤 각 조사들이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조사들의 그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이야기 안에는 조사들의 깨달음 각의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내용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선 그러니까 이 가나선은 왜 가나선하냐면 이 깨달음의 내용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깨달음의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깨달음은 결국 완전한 지혜고 이것이 우리가 본각 상태인데 지혜며 본각 상태의 그 내용성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 이야기들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참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조사들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이해하기 위한 노력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카발라를 한번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자, 카발라에서 우리는 10개의 세피라가 있습니다. 세피라가 동그란 게 세피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이제는 아인소프 오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우주 백그라운드 이제 배경에 이것이 항상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카발라에선 아인소프 오르라고 하는 작용이 그래서 계속 가하고 있다는 거 백그라운드가 지금 이제 카발라 강의를 하려고는 하는 건 아니니까 대강 그러니까 불교와 마찬가지로 이 그 백그라운드에 항상 있는 존재하는 어떤 그 우주의 법성 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주 자체가 법계라고. 이 우주 자체가 법계니까 법계가 법계 자체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인소프 오르가 법계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3단계로. 그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소우주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법계 속에 있지만은 법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법계가 우리 근원이라는 걸 모르고 그 법계의 그 내용성, 이 비로자나불의 법신체의 그런 것을 내가 구현을 하지 못하고 나의 어떤 그런 개체적인 어떤 자아가 구성해놓은 마야 세계 속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내가 만든 집에 내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갇혀서 사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것도 결국에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케테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케테르가 요겁니다. 요거 케테르. 자, 그러면 케테르로 가는데 우리가 요 하강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비나입니다. 비나는 여성 에너지, 여성. 우리가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 여성, 양극성에서 여성이고 그러니까 요게 하강이 여성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돼 있죠. 요거하고는. 그 다음에 요걸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는 남성. 그러니까 이것이 양극성으로 되네.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거죠. 사실 이거와 같은 거야. 그렇죠. 이거와. 똑같은 거야. 이거하고. 카발라도 다르지 않아요.
자, 이거야, 사실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때, 그 여성성은 우리가 남성이라고 하는 이 양극성 중에 이 극성은 지혜를 의미하는 위즈덤, 지혜를 얘기하는. 그 다음에 여성은 이해를 표현해주는 이해.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것이 요게 다트라고 했는데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요것이 바로 지식을 얘기한다. knowledge를 얘기한다. 지식. 지식. 다트. 지식을. 자, 여러분 요 3자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주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우리가 남성은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씨를 뿌렸어. 그러니까 우주의 아버지가, 부처의 아버지가 씨를 뿌려서 부처의 어머니 몸속으로 씨를 뿌려. 그러면은 부처의 어머니는 이게 비나가 부처의 어머니고 이거는 부처의 아버지라고 그러거든. 이게 불부라고 봅시다. 이걸 불부고 얘는 불모다. 그럼 부처의 아버지의 씨앗을 부처의 어머니 불모가 그 씨앗을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의 아버지 씨앗은 지혜의 결집체야. 이해가 되시죠? 지혜의 결집체야. 모든 지혜가 다 들어가 있어 여기 안에. 지혜의 내용성. 그런데 이 지혜의 내용성이 해석이 돼야지.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뿌려져 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지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땅이라고 하는 건 여성성이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땅에 뿌렸다. 그러면 그 여성성이라는 것이 이 지혜, 그 씨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현실 세계에 드러나는 건 다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개는 개에게 정말로 여기서 개 몸에다가 요 씨앗을 뿌렸으면 개는 개의 세계를 구축을 해낼 거 아니에요. 고양이는 고양이의 세계를 구축해낼 거 아니야. 똑같은 씨래도 씨는 다 같아. 근데 그 발현시키는 정도는 어디서 결정되는 거냐면 이 비나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성의 정도에 따라서 생명의 구조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씨앗을 인간적 수준에서 이해한 수준으로 자신의 생명 구조를 드러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하나는 이쪽을 지식의 나무,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데 요거는 지식의 나무고 요거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으로는 생명나무. 그러면 우리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 다트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호크마의 지혜를 그 여성성이라는 것이 이해하는 정도가 지식이 되는 건데 그 지식을 그 현상적으로 현실화가 된 것, 그 지식이 현실화가 된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나가 호크마의 그 씨앗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화가 되고 그 지식화된 정도에 따라서 생명 구조로 드러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성의 그 지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이 종자가 그러니까 이것을 불교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에 대한 이해 정도가 지식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은 인간들의 몸속 인간들은 본래 부처의 씨앗이 자라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왜 인간이 됐냐면은 그 불성의 씨앗을 이해하는 정도가 인간의 정도의 이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의 지식 수준이 된 거예요.
그 지식 수준이 또 인간적인 수준이 된 거예요. 지식이 되고 그 지식 수준에 따라서 수준에 맞춰서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씨앗은 다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보통 사람이 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은 그 불성에 대한 그것이 이해 정도가 지식화되는 정도가 틀리고 생명으로 발현되는 정도가 틀려가지고 일반 범인들은 피지컬적인 세계 속에서 낮은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보신불체를 만들어가지고 더 높은 세계 속에서 사는 거고 이렇게 지식 수준에 맞춰서 생명 구조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가나선에 있는 이야기 내용들 속에는 제가 이 조사들의 그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그것이 불성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이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해 정도가 불성에 대해서는 완전한 이해, 완전한 지혜가 됐으니까 완전한 지혜를 통한 완전한 지식이 된 거죠. 본각에 도달을 했단 말이야. 그것의 이해 정도가 된 내용이 숨겨져 있어. 그러면 내가 의심을 가지고 이 참고를 계속해 나가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이야기 안에 있는 이 깨달음이 그 이야기 구조 안에 있는 그 깨달음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야기 속에 깨달음이 수행자 참고하는 가나선을 이야기를 참고하는 수행자를 깨닫게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들의 그 이야기들 속에선 이러한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효능이죠. 그러면은 그 조사들의 이야기를 계속 참고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의심을 하고 묻고 묻는단 말이에요. 걔는 왜 불성이 있는데 왜 불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그럼 여기서 개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왜 개라고 했을까요? 왜 고양이라고 안 했을까요? 그럼 불성이란 무엇입니까? 또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불성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있다는 건 뭐고 없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글 내용 이야기지만은 여기서 자꾸 쪼개서 자꾸 이제 분별지로 자꾸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렇지, 참고하는 거야. 그런 건 뭐야? 왜 그런 거냐? 왜 조사가 이런 내용을 남겼냐?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실 내부적으로 계속 묻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계속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본성에 여러분 자신들이 계속 물으면은 본성은 답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답을 원하면 답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답을 주는데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대개는 그 답을 직접 이거와 소통해서 답을 얻는 방법도 있지만은 기존의 조사들이 주로 이런 답을 얻은 내용 그 답들을 이 이야기들 속에서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나선 그 이야기를 참고를 함으로써 거기서 그거를 매개로 해가지고 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들, 조사라고 하는 존재들은 우주 법신체를 대리를 하고 있는 존재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 속에는 이와 같은 효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